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정말 매서운 강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강원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죠. 오늘 아침 원주 지역의 기온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 무려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 낮에도 영하 8도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춥겠다고 합니다. 오늘 따뜻한 겉옷 든든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온 지적사항인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죠. 그 내용 살펴보고요. 자, 또 2021년 새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또 새해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도 대폭 좀 변경되는 게 많죠.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제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강원도민들이 도내에선 10만 명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도내 소상공인 8만 5천 명을 비롯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1만 명, 또 범위택시기사 3천 명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원주시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중단 대상은 국민체육센터와 원주 테니스장 등 원주의 실내외 체육시설 전체입니다. 또 내일 치악 총각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새해맞이 타종식을 포함해서 연말연시 주요 행사도 취소됩니다. 정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지적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기 표류 중인 5세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 상인들의 영업난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좀 설상가상입니다만은. 하지만 또 여기에 그 혁신도시의 상권이 어려운 이유로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것이 이전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최근에 또 원주시의회 차원에서요,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시 신재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운행은 그때부터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이제 거의 다 이전을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통근버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이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요. 그 중에 이제 7개 기관이 아직 42대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고요. 네. 연간 운영비가 약 21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처음보다는. 처음보다는 한 배 정도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이제 준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운영이 이 전에 경비가 그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예. 전부 다 기관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13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이 이 수도권 임직원을 배려해서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게 이거 사용하는 인원도 곱하기 40 하면 될까요? 한 1,600명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 한 대도 한 40명 정도 보고 정말 러프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만은. 자,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그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2019년 통계이긴 한데요. 네. 2019년에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5,400명. 지금은 좀 늘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 그것도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2청사 이제 입주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직원이 좀 늘었다고 봅니다. 여기 한 1,000명 정도 더 이제 추가가 네. 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6,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네. 정말 러프하게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6,000명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출퇴근을 통근버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러프하게 보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예산을 들여서 버스도 운행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기관의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거는 이 지자체 차원에서 또 원주시의회에서요. 이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인들 여러 가지 혁신 도시가 정착을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통근버스를 좀 자제해달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또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건 또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세종시가 이제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데요. 네. 세종청사가 2021년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출퇴근 버스를 40%로 감축하고 2022년에는 버스를 아예 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사정이 비슷한 우리 원주 혁신도시도 2022년에는 버스를 운행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뭐 2021년 뭐 당장은 아니고 좀 무리이고 최소한 좀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2년도에는 전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세종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소한 세종시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와 또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뭐 같은 듯하면서도 또 다른 것이 또 사실이고요. 네, 이 건의안을 또 이제 그 각 공공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피드백이 있었나요? 아직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발송한 지 얼마 안 돼서 결과를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아마 분주하게 의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실 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해서 뭐 지금 그 혁신도시 내에 이 상가 공실률 뭐 계속되고 있고요. 좀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기관들이 어려움은 다 있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철도 여건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출퇴근은 가능할지 몰라도 자차를 이용하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장기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통근버스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무슨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좀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원주혁신도시 정착률이 전국적으로도 전국혁신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낮다라는 이제 통계치가 이제 발표된 바가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이제 원주하고 충주에 있는 그쪽이 이제 30% 내외입니다. 왜냐 따져보면 제주도는 이제 정착률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먼 지역들은 대부분 80-90%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까운 원주나 충청도 정도는 아직도 30% 내외를 밑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주혁신도시가 결정 났을 때부터 수도권과의 어떤 접근성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측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그런 기본 취지를 보면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으로 이전해 주시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하지만은 뭐 이런 그 통근버스를 중단하자. 뭐 이게 약간 이제 불편을 좀 더 이제 감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반대급부로 이 혁신도시 내 어떤 그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 주거 여건 개선의 어떤 필요성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이제 기관에다가 이제 수요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나 병원 뭐 이렇게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좀 수도권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도권과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가 도서관 등 뭐 필요한 인프라 시설들은 많이 설치를 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만간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또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균형 발전 전략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연주시 의회 차원에서 또 원주시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혁신도시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강원도에서도 이제 4-5개 시군에서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관들이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명 정도 내외인데요. 네. 이제 우리 지금 1,000명이 넘고 전체가 한 5,000, 6,000 정도 되는 혁신도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시에서 군에서 가져가서 운영이 제대로 될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집중과 전략 차원에서 좀 분산되는 것은 좀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다시 시즌2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회나 시나 이렇게 말씀들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원주 지역이 참 욕심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저희들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주시가 이제 강원도를 견인하는 이제 중부 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부 내륙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도시가 크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 이제 그 이광재 훈교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모임을 해서 아마 이제 그 지역구 혁신도시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송기현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하는 걸 보니까 총리께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기구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성까지 하고 지출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하고 지출하는 것을 하게 하면 아마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혁신도시의 상권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 통근버스 운행의 중단을 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3만 명에 정주하는 이제 기획도시인데요. 네. 기관은 이제 이전했으나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가 사실 좀 저조합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좀 낮아가지고 공신률이 혁신도시 상가 공신률이 약 60%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뭐 주말에는 이제 유령도시라는 운명도 듣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빨리 이제 혁신도시가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시즌 2도 우리가 맞이하고 예. 참 원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추가 예전 이게 좀 언제쯤 가셔야 될지 이제 조만간 좀 이야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그 또 통근버스 운행 중단 이 각 공공기관들의 피드백 이게 좀 언제쯤 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세종시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40%, 예. 2022년에는 전면 중단. 이게 이제 세종시가 발표를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이제 내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아서 2021년은 할 수 없이 운영을 하더라도 네. 2022년에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마 조만간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긍정적인 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정말 새해 덕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올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신재섭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불안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또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이 코로나19 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낀다는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도 있을 만큼 생겼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불안장애 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 44%나 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화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일반 시민들도 더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면 하루에서 3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영한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확진자와 가족분들께는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격리분들께도 문자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감염병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들을 평가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서적 지원, 증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일상생활이 이제 제한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는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이 공포와 분노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즉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우 10명 중 2명은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블루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를 보면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 반응 외에도 피로나 두통,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영한 팀장과 시민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분들을 상담해 보면 치료나 격리 초기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며칠 동안 이렇게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내가 감염이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거나 근무 중에도 두근거림,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잦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등 감염증과 관련된 불안, 무기력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심지어 가족 간에도 혹시 누군가가 코로나인 거 아닌가 싶은 의심도 생기게 됐고 완전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된 것처럼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화도 나기도 하고. 네.
자, 또 이제 본인의 노력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건데 요즘 뭐 취미 생활을 또 새롭게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또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나 레드를 극복하기 위해 등산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20대는 87%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로 수학 교재를 풀어보는 게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수학 관련 서적의 수요가 약 40%나 증가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활동 반경이 5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리던 공간도 줄어들면서 이는 코로나 블루와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정신건강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사실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데 또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각종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새롭게 발표되었고요. 자, 그중에서 해가 바뀌면서 2021년부터 또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단지 적용되면요, 이 부동산 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최경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2020년도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해가 바뀝니다만은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뭐 많은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 상당수가 해가 바뀌면은 이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것인데,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율 아니겠습니까? 좀 세제 문제 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1월부터는 당장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10억 초과할 때 45% 구간이 신설된 거 있고요. 네. 또 중과세율로 보면은 6월 달부터 진행이 돼요, 이거는. 네. 기존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 기본 양도세율에서 플러스 10% 정도 추가 과세가 되던 게 20%로 상향이 돼요. 네.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본주택 플러스 20% 세율에서 30%로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주택자들한테는 부담이 가중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분양권이 지금 주택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올해까지만 해도 뭐 주택 하나 갖고 있던 사람이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어도 기본 세율 아니면 비과세로도 관영했었는데 지금 분양권이 주택수로 산정되면서 잘하면은 2주택자로 될 수 있어서 네. 양도세율에서 뭐 10% 과세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더구나 또 분양권 같은 경우에 기본 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했을 때 이게 1년 미만이 40%에서 지금 70%로 올라가요. 예. 그게 엄청난 큰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 더 이상의 혜택 일반 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요.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새롭게 구입했을 때 여기 또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아마 정부 정책이 아마 앞으로 계속 다주택자들한테 대한 또 법인에 대한 과세를 물림으로 해서 네. 주택 투기를 막고자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예. 무주택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것이 이제 그 절세의 어떤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보유 기간만 넘으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1년에 8%씩 해서 10년에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유를 4%씩 아하. 그리고 거주를 4%씩 나누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계속 전세만 주고 그 집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40%는 10년 동안 40%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3년만 거주를 하고 그 보유는 10년을 했으면 보유로
40%는 적용을 받고 거주는 4%씩 해서 12%, 토탈에서 52% 정도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어떻게 그렇게 보면 바뀐 뭐 겁니다. 취지는 다들 이제 이해가 되죠. 실거주해라. 네네. 맞습니다. 예, 투자 목적으로 네. 이제 가지를 소유하는 이 말고, 네, 주택을 맞습니다. 좀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모든 정책을 보면은 일단 예. 정부에서 하는 시그널은 분명해요. 음흠. 다주택자 안 된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바람으로 이 모든 세금 정책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또 법인에 대한 규제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 이 정책이 여기 이제 이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과연 시장이 이길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지금 기싸움이 팽팽하거든요. 팽팽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 6월 기준으로 예. 이제 세금 납부자가 이제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월 이전에 과연 처분하려는 어떤 그 매물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예, 결국은 맞습니다. 2, 3월, 3, 4월쯤에 결론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분석하는 건 다른데요. 지금 법인하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이 적용되는 세금이 무겁다 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던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어떤 그게 뭐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오름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고라도 뭐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이 양쪽이 팽팽해요. 예. 네, 어떤 뭐 3, 4월, 5월 정도 돼 보면 시장이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매수자가 그만큼 이제 그 매수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 어디 뭐 집 사겠습니까? 좀 추이 좀 지켜봐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예. 뭐 아시겠지만은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뭐 무실은 예전부터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왔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어떤 단지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혁신도시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전세로 지금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고 나니까 2천이 올라 있고, 예. 자고 나니까 2천이 올라 있고. 원주가 안 그랬었는데 참. 그죠, 원주 예. 안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에 유행하던 페이크 알겠습니다. 반응이 온 거예요. 네. 일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년 말까지는 신규 네. 아파트 입주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년 말에 예. 지금 포스코 1단지는 입주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좀 저희가 좀 해바뀌고 네. 좀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변화 좀 자주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요. 뭐 네네. 큰 틀에서 정부 네. 정책과 또 현재 시장의 반응 어떤 건지 네.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 자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최경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시 지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수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